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한 달이란 시간 상당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 이제 시청자분들 수익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게 또 최대한 준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관점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각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점 그러면서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거듭 강조를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캔들을 살펴보았고 가장 그 기본적인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캔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캔들, 특정 기간 내에 주가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색깔, 우리가 캔들, 양봉, 그리고 음봉이 있었죠. 양봉은 빨간색, 음봉은 파란색의 색깔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세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윗꼬리는 매도세, 위에서 고점에서 시가나 종가까지 내려오면서 매도세를 만들어냈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캔들 몸통이 이렇게 나오면서 매도세가 나왔다는 얘기고 반대로 아랫꼬리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매수세 저점에서 시가나 종가까지 여기서 올라왔다.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오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고 여기서는 매도세가 유입이 된 거죠. 이 구간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몸통과 꼬리의 길이는 힘의 크기다. 이 힘의 크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힘의 크기 말 그대로 매수세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그리고 매도세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꼬리도 마찬가지죠. 이 꼬리가 저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지점에서 거의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 꼬리가 길면 이 꼬리의 중심값도 저항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점 아랫꼬리 매수세라 그랬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구간 꼬리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라는 뜻은 매수세, 매도세, 이 힘의 크기, 매수세가 지지권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니면 매도세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면서 이렇게 내려왔는지 이 힘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힘의 크기가 이제 양봉, 몸통이 크면 클수록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고, 음봉의 몸통이 길면 길수록 매도세가 그만큼 강하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다음 이제 돌파 캔들 매매 기법,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 핵심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돌파 캔들 매매법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돌파 캔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 돌파 캔들을 찾아야 되는데 돌파 캔들이 어디를 돌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횡보 구간이 있었죠. 이 횡보 구간의 구간을 돌파하는 이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 나온 이후에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 가상의 박스권, 이 박스권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시가, 종가 혹은 이 저항선 혹은 이 지지선인 시가 그리고 저항선인 종가를 기준으로 가상의 박스권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손절가로 대비를 해야겠죠. 우리는 여기를. 그리고 여기는 목표가 혹은 여기서 돌파에 대한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은 바뀌어요. 돌파가 나오면 이 저항선은 지지로 바뀌게 됩니다. 추후의 흐름을 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 빠졌죠. 올라왔다가 여기서도 돌파가 어설프게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는데 이 자리를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저점 2개가 나와야 되는데 1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밖에 안 나왔고 또 내려왔죠.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나서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저가까지는 딱 지지를 받고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네.
그렇다는 뜻은 지금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르다. 하지만 여기 돌파 나왔을 때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반응이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일부 익절 가능한 위치다. 이 꼬리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후에 나오면서 주가는 눌렸는데 여기서 또 자세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왔다가 이 지점이 이렇게 나오면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이게 상승 반전 패턴에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오늘 말씀드릴 이동평균선인데 이 자리를 횡보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뜻은 이 구간이 손절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손절가 그리고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러면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쭉 나왔다가 이 자리에서 상승 장악형 패턴 나왔죠. 패턴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 볼 수 있다. 이때 손절가 여기까지 보셔도 되고 요 시가까지만 보셔도 된다. 그리고 쭉 우리가 추세 끝까지 단기적인 시세를 내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부분은 이동평균선인데 상당히 내용이 좀 깁니다. 내용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동평균선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정 기간 동안 종가의 평균이에요. 종가의 평균인데 어떤 기간 동안 종가의 평균이냐?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게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이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중요하냐? 5일, 우리가 일주일에 5거래일 동안 주식시장이 개장이 되고 5일 동안 거래가 되잖아요. 이 5일이란 시간은 바로 일주일이다. 일주일 기간 동안의 종가 평균이다. 평균 가격이다. 그리고 20일은 5일 곱하기 4를 하면은 한 달이죠. 대략 한 달.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이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은 분기겠죠. 한 달 곱하기 3이면은 분기 나누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에 대한 평균 가격이다. 그리고 120일은 반기. 말 그대로 6개월선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죠. 그리고 240일은 1년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에 대한 가격 평균이다, 주가의 평균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5일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종가를 다 더해서 단순히 5를 나눈 게 이동평균선이다. 이 점을 이날의 점을 이렇게 5일 동안의 평균을 점으로 나타내고 그 전날의 5일의 평균도 점으로 나타내면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동평균선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동평균선이 형성되는 원리다. 이게 바로 원리다라는 얘기고요. 이동평균선의 종류와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종류와 특징이 있는데 단순 이동평균선이 있고 지수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순 이동평균은 그냥 1, 2, 3, 4, 5라고 했을 때 1부터 5까지의 더해서 단순히 나누기 5를 해서 단순한 평균을 나타낸 게 단순 이동평균선이다. 그리고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있는데 단순 평균에다가 가중치를 조금 둡니다. 가중치를 두면서 현재가에 대한 가중치를 두면서 추세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수 이동평균선이고 가중 이동평균선이라고 있는데 평균 가격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둡니다. 더 많은 가중치. 가중치를 얼마나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단순, 지수, 그리고 가중 세 가지로 나뉘고 그 밖에도 기하, 삼각, 조화라는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 세 개 중에 대부분 맞는 것을 골라서 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중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나오겠죠. 더 많은 가중치를 두니까. 여기서 가중치를 1이라고 봤을 때 가중은 가중치를 3 정도를
두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추세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해서 선점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단순 지수 가중 세 가지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사람이 몸에 맞는 옷을 입듯이 이 이동평균선도 사용하다 보면은 몸에 맞는 이동평균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몸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우리가 몸에 맞는 옷을 입듯이 이동평균선도 우리의 투자 관점에 딱 맞는 이렇게 딱 맞는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셔라.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다.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투표를 하듯이 지지를 할 때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가에서도 말 그대로 지지라는 거는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준다. 쭉 올려준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저항은 말 그대로 저항받고 있는 거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예요. 주가를 위에서 이렇게 눌러준다라는 게 지지 역할. 지지 저항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추세의 전환을 암시하고 있는 역할을 또 합니다. 추세의 전환을 암시한다. 추세가 변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가 여기서 갑자기 떨어졌을 때 앞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퀘스천 마크 이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추세의 방향, 지금 현재 상승하는 추세인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인지 아니면은 내려가는 추세인지 이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이동평균선이고요. 실질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각종 보조 지표들의 기본이 되는 역할, 이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벨로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엔벨로프 보시게 되면은 중심선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선이 있는데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플러스 N% 이렇게 퍼센트를 더해서 만드는 게 상한선이고 마이너스에서 N% 이렇게 만들어서 상한선, 하한선, 중심선 만드는 게 엔벨로프다라는 거고 우리 볼린저 밴드 많이 사용하죠.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20일 이동평균선 있죠. 우리 한 달 선 20일 이동평균선을 만들어내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뭐에 가중치를 두느냐? 20일 평균선, MA라고 하거든요. MA 20일 이동평균선에다가 플러스 표준편차라는 걸 사용을 해요. 표준편차라는 걸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D라는 이제 승수를 넣게 되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대략 95%의 확률로 움직이는 보조 지표죠.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 역시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이 보조지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 기본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의 역할인데요. 이동평균선 어떠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각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5일선, 20일선, 60일, 120일, 240일 그리고 480일, 960까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각 이동평균선들은 하나의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겹칠수록 즉 수렴이라는 얘기거든요. 얘가 수렴인데 겹칠수록 이게 수렴하고 같은 얘기다.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한 곳에 모이는 게 수렴이잖아요. 이 겹칠수록 강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종이를 찢는다고 봤을 때 한 장 찢을 때는 가볍게 적은 힘을 들이고도 쭉 찢을 수 있죠. 이렇게 쭉 찢을 수 있는데 장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뭐 한 장, 두 장, 세 장 하면서 한 20장 찢으려고 그러면은 안 찢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힘을 줘도 안 돼요. 이게 그런 것 같이 겹칠수록 수렴할수록 강한 지지 저항을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일수록 지지와 저항이 강하게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5일 동안의 평균 가격하고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런 이 기간에 따라서 평균 가격이 바뀌잖아요. 이 가격이 오랜 기간 동안 지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강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나타난다. 5일은 5일밖에 되지 않는데 5일밖에 되지 않는 이 가격의 평균인데 240일선은 24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뜻은 더 강한 지지 저항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이동 평균선의 지지, 단기 이동 평균선 지지는 급등 패턴이다. 우리 이 급등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급등 패턴 우리가 어떻게 잡아내느냐? 우리 급등주 따라 들어갈 때 5일선 깨지면은 손절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단기 급등 패턴이 깨지기 때문에. 5일선, 20일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단기 급등 패턴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5일, 10일, 20일선인데 저는 10일선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일하고 20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5일선과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타고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면 급등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지와 저항의 역할, 241선, 이 까만 선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요 선.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나니까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죠. 이렇게 지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서 깨고 내려오니까 저항받고 내려오죠. 이렇게 주가는 내려오고 이동평균선이 보시게 되면 특징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격도 5일선까지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는 이유. 말 그대로 기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5일선이 아무래도 5일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5일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20일선은 그만큼 조금 더 늦을 테고요. 60일선은 21일선보다 더 늦게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120일, 240일, 480일, 960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동평균선이 느리게 움직입니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5일선은 벌써 이렇게 내려왔죠. 20일선 위에 있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의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가는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쭉 올라오다가 241선 돌파가 나왔죠. 이때 원래는 저항을 받아야 되는 자리겠죠. 근데 갭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왔죠. 올라오면은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죠. 그러면서 쭉 5일선 타고 가다가 21선의 지지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 종목은 21선의 지지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쭉 내려오면 이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여기서도 60일선 지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려올 때 121선까지 내려왔죠. 이때는 완전히 하락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241선 하락하는 도중에서도 하락 추세에서도 241선의 지지를 받고 두 번이 이렇게 올라왔죠. 바운스가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이 자리 이탈하고 나니까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으면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모든 이동평균선은 대략 이런 패턴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이 지지 저항에 대한 신뢰성은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크다.
장기 이동평균선의 신뢰도가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더 많은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이죠. 다음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추세의 전환을 암시하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다들 이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추세의 전환을 암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격도가 벌어져야 돼요. 이격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이격도가 벌어진 정배열이 완성이 돼야 돼요. 저는 이걸 정배열 완성이라고 부르거든요. 5일선 보시면은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졌죠.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작년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튬이었죠? 리튬 관련해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때 올라오면서 이격도가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일선이 21선을 소폭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약간의 반등은 나왔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도 이제 240일 지지가 한번 또 나왔죠. 이게 지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쭉 오다가 추세는 한번 돌리긴 했으나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서 지지 저항 딱 횡보하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역배열로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을 진입하면 안 되겠죠. 왜냐? 역배열이라는 것은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5일선이 이렇게 계속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승에 대한 패턴이에요. 상승에 대한 추세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이격도가 벌어져야 된다. 그리고 역배열이 완성이 돼야 되겠죠. 저도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저는 이제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5일 평균가가 21선을 넘어갈 때 이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 크로스는 반대겠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5일선이 이격도가 벌어진 이후에 5일선이 21선을 위로 올라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상승에 대한 추세를 암시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지지 저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 여기서 240일 지지 받고 있죠. 저항 받았죠. 저항. 여기서 아래에 있으니까 저항 받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유지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동평균선 수렴이 나오게 됐죠. 수렴이 나왔다는 뜻은 강한 지지 저항이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와서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 240일 지지를 또 받고 있죠. 여기서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는 확실하게 또 타고 가는 모습. 여기서도 240일 지지선이 한번 나와준다라는 얘기죠. 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장기 이동 평균선일수록 더 정확하게 나타난다. 여기 보시게 되면 21선은 살짝 조금씩 깨면서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질 겁니다. 하지만 241선은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이다. 241선을 이탈하더라도 그렇게 퍼센트는 크지 않다. 우리 손절폭은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갈수록 지지 저항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온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의 방향을 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역할인데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이제 종목이고요. 역배열이 이제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여기서 정배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 수렴 이후에 쭉 올라왔다가 240일선 깨고 내려오면서 여기 저항받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격도는 벌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은 벌어지진 않았는데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고 지금 121선이 240일 위에 소폭 위에 있는데 여기 이제 깨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렇게 그렇다라는 뜻은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역배열이 진행 중이라는 뜻은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정배열, 즉 상승 추세를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명문제약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 이 낙태와 관련된 이 종목 그 정책과 관련된 테마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 역배열이죠. 역배열 상황에서 5일선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골든크로스 이후에 여기 지지선을 가볍게 한 방 뛰어넘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24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소폭 하락을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5일선 배열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배열이 나오고 있을 때는 5일선, 21선, 지금 60일선이 올라오고 있죠. 초록색 60일선이 올라오고 있고 121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올라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에 있다. 정배열이 진행 중인 종목인데 정배열 진행 중이란 뜻은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이거든요. 이거 이제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수렴과 발산 혹은 확장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곤 하는데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동평균선 이격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5일선에서 장기로 갈수록 240일까지 장기로 갈수록 변동폭이 크고 240일은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라는 게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죠. 역배열 확장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즉 하락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전제 조건은 역배열이 돼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역배열 확장이 되었을 때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이 자리에서. 5일선이 21선을 골든크로스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후에 여기서 박스를 치고 있죠. 이렇게 움직임을 봤을 때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는데 저점은 이탈을 안 했죠. 손절가는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시점에서 올라갈 때 이 자리 여기 보시게 되면 5일선하고 21선하고 5일선하고 21선하고 겹쳐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동평균선이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보다는 넷,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는 얘기죠. 많이 겹쳐 있을수록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잡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절가는 여기까지 잡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도 잡을 수도 있어요. 손절가는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지 혹은 감내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손절가로 잡는 겁니다. 이때 지지선이 확인이 됐죠. 이때 우리가 단기성으로 이 상승에 대한 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 바운스를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때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목표가 잡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렴이 나왔죠? 수렴이 나왔는데 1차 목표가는 60일선이에요.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여기가 1차 목표가다. 1차. 요 구간이 1차 목표가다. 1차 목표가까지 잡고 여기가 그 다음 이동평균선이 2차 목표가예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했을 때 1차 목표가 달성했죠. 2차까지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차 목표가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역배열이 확장하고 있네. 하락 장세네. 우리는 나는 짧게 끊어먹고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목표가를 이 자리 돌파할 때 익절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조금만 더 들고 가볼까? 그래도 1차 목표가는 우리 익절 라인으로 잡자. 익절 라인으로 잡고 나 대응 한번 더 해볼래.
더 먹어볼래?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열렸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장, 발산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격도 매매다. 이 수렴이라는 것도 이격도가 폭이 줄었잖아요. 압축이 돼 있잖아요. 뭉쳐 있으니까 이 힘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손절가를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이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이 241선, 이 여기를 손절로 잡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21선을 손절로 잡아야 되겠죠. 왜냐? 21선을 타고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수렴이 나왔었고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큰 상승의 폭을 누리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동평균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강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동평균선 수렴. 저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에서 확장하는 구간에서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신경이 되게 많이 쓰여요. 단타성으로 데이 트레이딩 혹은 스캘핑 이런 초단기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동평균선 수렴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손절가만 확실하게 정해놓고 이탈만 안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그런 마인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종목을 선호를 하곤 합니다. 다만 이 하락장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 확장 그리고 정배열 확장 구간에서도 우리가 이 이격도를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 돌파 캔들을 활용한 실전 매매 기법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동평균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돌파 캔들하고 어떻게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 또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수렴 돌파 캔들 매매 기법이라고 해놨는데 이동평균선이 뭉치는 위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뭉치는 위치를 찾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뭉치는 위치 이게 수렴이죠. 수렴하는 위치를 찾아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수렴한 위치에서 횡보하는 박스권을 설정을 해야 돼요. 횡보하는 박스. 말 그대로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뭉쳐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횡보가 나올 거예요. 지루하게 옆으로 이렇게 우리 기어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되게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기어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이때 박스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는 캔들이 뜨거든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양봉 하나가 이렇게 뜰 거예요. 양봉 하나가. 이때 우리가 돌파 캔들 출현 시 매수, 돌파 타점에서 잡아 들어갈 수 있다. 돌파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앞전에 있었던 이 평균 가격대를 한 번에 뛰어넘는 위치가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돌파에 대한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1분봉은 사실은 좀 파동의 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캔들만 보고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소 5분봉, 5분, 그리고 10분, 15분. 뭐 분봉은 길면 길수록 괜찮아요. 5분봉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봉 주봉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봉이나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가 이렇게 수렴하거나 추세를 좀 보여주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 주봉, 5분, 10분, 15분, 뭐 30분, 60분, 240분 이렇게도 가능하죠. 주봉이 넘어가지 않는 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게 지금 IM바디라는 종목의 15분봉 차트거든요. 15분봉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네모 박스랑 돌파 캔들을 말씀드렸는데 찾아놨는데 이 네모 칸에서 이동평균선 수렴하고 있죠. 뭉치고 있죠. 이렇게 뭉쳐 있죠. 압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압축이 돼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이동평균선이 수렴했다라는 뜻은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펀치기계 칠 때 이렇게 힘을 모으잖아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도 이렇게 와인드업을 하죠. 이렇게 와인드업해서 몸을 꼬아서 힘을 축적을 하고 풀면서 던지죠. 근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몰라요. 사실 수렴 구간에서는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로 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 아래 다 열려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파 캔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은 여지없이 빠지거든요. 그만큼 힘이 축적돼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많이 모여야만 더 강한 힘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이때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때 들어가서 돌파 캔들에서 이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돌파 캔들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돌파 캔들 이후에 이 자리 눌림, 이동평균선 뭉쳐있는 수렴 구간을 우리가 손절가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이때 딱 타점 얼마 주지 않았죠. 딱 항상 1시간 정도 줬다는 얘기죠. 45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자료 또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이제 블루엠텍 일봉 차트인데요. 블루엠텍 제가 이제 기준 말씀드리면서 신규 상장주는 단타로만 접근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도 상당히 매력 포인트가 있는 자리예요. 보시게 되면은 역배열에서 쭉 주가가 내려왔죠. 이렇게 하락하면서 내려왔죠. 하락하면서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수렴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지선 이탈이 살짝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이 구간까지 먹을 자리는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이 구간을 최저가인 이 신저가를 손절가로 설정하고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수렴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캔들 보시게 되면 여기서 돌파 나왔죠. 여기 이 자리 돌파가 나왔어요. 이렇게 쭉 나오면 돌파 나왔어요. 돌파 이 캔들에서 우리가 돌파 관점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를 잡아도 돼요. 돌파 나온 이 상단, 박스권 상단을 손절가로 잡을 수도 있고 이 저가까지 볼 수도 있겠죠. 손절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폭까지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구간도 강력한 지지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도 손절가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본인의 손절가는 본인의 관점에 맞게 그리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폭까지만 손절가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종목은 이제 CMG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면서 돌파 캔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동평균선 수렴한 구간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 캔들 나왔어요. 여기서 상승 장악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는 캔들이 나왔어요. 단기간에 박스권을 대략 세 캔들, 한 45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박스를 치고 있죠. 그러면은 요때 들어가는 거예요. 돌파가 나왔잖아요. 요 앞전에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손절가는 여기 혹은 여기겠죠. 여기까지 보셔도 되고. 그러고 나서 상승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돌파 캔들이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이동평균선이 돌파를 했는데도 수렴이 나오고 있네. 그래? 이거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들어갔으면 우리 약간의 소폭 추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캔들의 길이는 힘의 크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캔들 길이가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강하게 나왔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엇비슷하게.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게요.
캔들이 짧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은 매수의 힘이 어느 정도 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손절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잡아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고점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수렴을 통해서 고점에서도 더 갈 수 있어 라고 매수를 할 수 있는 투자 관점이 생긴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 5분봉 캔들인데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인데 이거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 테마주로 해리스 부통령 또 테마주로 또 급상승했던 종목인데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수렴 구간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때 갭자리죠. 갭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갭자리 메워주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러고 나서 추가 상승 더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통해서 이동평균선과 돌파 캔들을 통해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매수를 잡았고 여기서 매수를 잡았습니다. 이때 요 저항선, 요 구간까지 넘어갔어요. 확실하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목표가는 여기가 되겠죠. 1차 목표가 여기가 1차 목표가. 그리고 앞전에 저 위에 장대 음봉이 있었죠. 저기가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홀딩할 수 있는 관점까지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우리 지금 9번째 시간이잖아요. 캔들 하나 배웠죠. 캔들 하나 배웠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배웠죠. 이러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전에서 투자 얼마든지 가능하죠.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원리만 알고 있다라면,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있다라면 이 캔들, 이동평균선 두 가지만 가지고도 매수 매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본적 분석인 이슈, 실적 이게 뒷받침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기술적 분석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뭐 볼린저 밴드 그리고 RSI 기타 등등 OBV, PBI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조지표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이거 다 알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 캔들 가지고만 매수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쭉 올라오죠. 여기서 수렴 구간 나왔어요. 수렴 구간 나오고 여기서 소폭이나마 돌파 나왔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쭉 먹고 쭉 수익 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수렴이 한번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수렴이 나오고 있죠. 이동평균선 수렴. 그리고 돌파. 이때 5일선 타고 가는 급등 패턴 나와주고 데드크로스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먹고 나와도 말 그대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라는 얘기죠.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들어가서 내려올 때 하락이 나올 것 같아 보고 우리가 어깨에서 매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수리에서 팔면 좋겠지만 어깨에서는 팔을 수 있는 이런 매매 기법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동평균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동평균선과 지난 시간 배웠었던 캔들을 가지고 실전 매매 두 가지를 융합해서 활용을 했을 때 오히려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동평균선 수렴 말 그대로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이고 역배열에서 확장, 정배열에서 확장 구간에서도 우리가 즉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준비하면서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는데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서 올려드리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이 프로그램 이름에 맞게 취지에 맞게 이 시청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면서 말할 수 있는 나 오민 전문가 보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 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에 도움되는 기법 그리고 이 시각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